네,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2차 전지주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급이 쏠리는 쪽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죠. 저희 시간에 또 여러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풀어보면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처럼 2차 전지가 완전히 집중돼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LS 그룹주라던가 2차 전지 그룹주 내에서도 종목들이 지금 오름폭을 급격하게 반납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강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6%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현대차의 시가총액도 이제 넘어선 상황이고 여러 부분에서 오늘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해운 쪽에서 HMM이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인수전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서 여러 유력한 기업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지금 종목들 분위기를 체크해 봤고요. 오늘 저희 시간에 한번 얘기 나눠볼 개장 특징주는 먼저 LX 인터내셔널 골라봤습니다. 이건 좀 제가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적을 내고 나서 주가가 한번 또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짓기도 했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함께 좀 리튬 광산 쪽에서 많은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회사가 될 텐데 이 광물자원 민족주의 시대에서 종합 상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오늘 또 HMM의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현재 오름폭 약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시장에서 종합상사 관련된 쪽의 촉발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강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와 관련된 쪽의 변화를 보면서 인터내셔널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동종업계인 LX 인터내셔널 이것도 같은 권역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LG그룹 쪽과 같이 니켈 사업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데 추가적으로 또 보니까 HMM 인수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LX 인터내셔널은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신사업들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내부 계열사 중에 판토스라고 있죠. 이게 또 복합물류 쪽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과정 쪽에서 이어지긴 하는데 근데 복합물류 쪽이다 보니까 일반 컨테이너선 해운 쪽과는 조금 또 결은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같은 운송 쪽이기 때문에 성과 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세되면서 오늘 움직였다고 보는데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거 다 설입니다. 확인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관심들은 이쪽으로 더 집중돼서 뭘 이어갈 것보다 아직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더 챙기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 탄력들은 좀 약화될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주와 함께 역할을 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관심이 높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아무튼 그런 쪽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바라보는 게 더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어차피 포스코 그룹 쪽에서 수직 계열화된 입장 쪽에서 하나의 자원 광물 개발의 천병 역할을 할 테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하나 고르라고 하게 되면 인터내셔널이 맞지만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또 어느 정도 변화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 넘어가니까 또 괜히 그 다음은 무슨 그룹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종목은 좀 어떨까라는 궁금함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좋은 쪽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쉬어갈 때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엔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섹터 얘기인데 잘 가나 싶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일제히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SM도 좋은 소식 전하면서 올라갔고 최근에 여러 이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지금 앨범들 소식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급등락을 단기간에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좋다고 하던 섹터입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JYP가 신고가가 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엔터사들도 쭉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전형적인 그런 거죠.
신고가 나오다 보니까 됐고 팔고 에코 프로 뭐 이런 거, 네, 이런 네. 현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밀리는 모습들도 보여주는데 거기다가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조만간 또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 보여줄 수 있을 것만큼 실적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쭉 오르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보여줬을 때 그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은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을 때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할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마 분위기상으로는 이런 단기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반응들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거나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잠깐 또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흐름들 보시면서 아마 하반기까지는 계속 괜찮을 거지만 이 변동성을 좀 유의하자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기대감은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오늘 잠금 해제 종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OCI 볼 텐데 저희가 어제 그저께 잠금 해제 시간에는 OCI 홀딩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 OCI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이제 OCI는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주가 향방이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인적 분할 내용부터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네, 홀딩스보다 OCI죠. 네,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높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베이직 케미컬, 네. 또 카본 케미컬 전자 소재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이 부분만 따로 이어져서 인적 분할이 들어가는 흐름들인데 특히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OCI 홀딩스와 OCI 차이는 같은 폴리실리콘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폴리실리콘 관련된 쪽은 OCI 홀딩스가 사업부를 갖고 지금 이쪽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OCI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쪽을 보시면서 같은 폴리실리콘도 다르다라고 보면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폴리실리콘이라도 다르다라는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포인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종목의 이름이 이렇게 또 올라와 있네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왜 나왔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네. 내용과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 이어왔던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사업 협력이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전자 소재 쪽 그리고 또 친환경 쪽에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관련된 쪽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 일본 도쿠야마와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말레이시아에 11,000톤까지 증설을 하겠다. 2026년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용 고순도 인산 같은 경우는 국내 1위고 식각 공정에 사용되죠. 이쪽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과 함께 들어갔을 때 납품한다. 그러면서 군산 공장을 증설할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설에 따른 앞으로 QA 확대가 기대된다는 쪽인데 또 하나 들어가는 양극재 전구체 소재라고 들어가 있죠. 네. 이쪽 관련돼서 수산화 나트륨과 함께 들어가는 이 부분도 같이 또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밸류는 전혀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리고 게다가 또 카본 블랙이라고 사업부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고무 탄력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타이어 같은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쪽도 국내 1위입니다. 벌써 국내 1위가 몇 개죠? 네. 이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이제 피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음극재를 코팅하는 소재입니다. 이거를 또 생산하면서 국내 유일한 회사고요. 네. 글로벌 3위 쪽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음극재 쪽이라든가 전구체 쪽 다 영향을 끼치는데 시장이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축의 대한민국의 두 성장축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또 하나 포스코 퓨처엠과 조인트 벤처 설립하면서 네. 이 고연화점 피치에 대해서 현재 전량 수입하는 부분들 이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성과를 낼 수 있겠다. 한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전 피치가 나와서 복숭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카본 블랙 쪽에서도 국내 1위라는 또 명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이 합작법인도 설립을 했고 여러 가지 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격 전략이 되겠죠. OCI가 일단 오늘은 1% 이상 밀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실적 발표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또 변화들을 보시는데 이게 지금 네. OCI에 대한 실적 기준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마 인적 분할하고 나온 그렇죠. 다음에 변화이기 네. 때문에 2분기에 제대로 된 실적의 얘기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흐름들을 확인하고 하반기 동향까지 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실적 관련된 거보다 지분 관련된 얘기를 봤었을 때 네. OCI 홀딩스가 OCI를 계속 지분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주사 요건 중에 하나가 사업회사를 한 30%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지분이 23.4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고 또 하나 지난번에 밝혔듯이 잉여 현금 흐름의 30%를 현금 배당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주가치 쪽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관점에서 지난번 한 16만 원대 정도 들어가다가 시장의 약간 눌림과 함께 위축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크게 이탈할 것보다 지금 가격대에서의 거의 변화를 맞춰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레벨업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되는 동향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고점대 넘어서 한 20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센가요? 낮출까요? 네. 네. 그 정도까지 여력은 좀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간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펌텍 코리아 보겠습니다. 인디 화장품의 열풍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요. 화장품 용기 관련된 회사예요. 용기 하면 저는 사실 연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연우가 1위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인디 브랜드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에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펌프 용기 관련된 회사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연우랑 펌텍 코리아 두 개가 있는데 네. 화장품 용기 쪽에 힘을 내서 용기. 그 용기? 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네.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서 연우와의 차이점은 연우는 대기업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LG생활건강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힘들다 보니 네.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받는데 펌텍코리아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인디 브랜드 쪽으로 좀 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쪽에 조선미녀 우리 앵커님이시죠? 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 네. 그리고 또 로맨 그리고 또 VT 이름이 바뀐 VTGMP가 VT로 됐죠. 네. 이런 쪽에서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중소형 브랜드 쪽으로 맞춰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또 틈새를 맞춰갈 수 있는 좋은 변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또 피스톤으로 나오고 있는 펌프라고 그러죠. 네. 펌프 쪽에서 어느 정도 특허도 갖고 있고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과 앞으로의 변화들은 계속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가면서 또 중국이 아니어도 네. 중국 빼고 나머지 북미 쪽이나 아니면 또 동남아 쪽에 대한 활로를 찾아서 움직이는 이런 인디 브랜드가 나올수록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반들은 더 탄탄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의 반란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화장품 용기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화장품을 그냥 액체 상태로 손에 담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도 제작하는데 또 공장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네. 잘 들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런 기반이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있을 테고 네.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기조가 완화되다 보면 이런 제조업체 쪽에서도 일단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 매출은 나오는데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제대로 수익성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어떤 관련된 또 이제 물류비도 떨어질 거고 인건비는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들어가는 원가 쪽에서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국면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비용이 떨어진 것과 함께 또 완화, 그 양적으로 커지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 28만 주 정도를 매도하면서 약 한 69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돈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공장 증설을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공장 증설을 왜 하느냐? 수요가 풀캡하죠. 많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인디브랜드 쪽이나 여러 가지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회사 측의 결정들이 나중에 실적을 어떻게 이끌까요? 계속 확장세로 이끌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증설은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네. 쪽에서 아마 변화는 실적 매출의 확대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2분기에 최대 실적이 전망되기도 하고요. 공장에서 계속해서 증설하면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의 이슈까지 좀 전해지기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연우보다 이쪽을 좀 보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당장은 연우는 아니겠죠. 아, 네. 연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변화가 나와야 연우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인디 브랜드들 지금 나오는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리 SC 이런 회사들이 더 잘 나가기 시작한다. 네. VT가 잘 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회사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한 335억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26% 커진 수치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시총이 3천억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올해 성장하는 부분들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은 또 지금같이 2차 전지가 아닌 쪽의 종목들을 찾을 때는 또 한번 봐야 될, 네. 또 화장품 쪽도 잘 나가는 쪽은 여전히 봐야 될, 소외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로 바라보면서 대가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펌텍 코리아, 국내에서 화장품 용기 제작하는 회사로는 펌텍과 지금 연우밖에 없다고 했는데 펌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네, 지금 단계 쪽에서는 꾸준히 레벨업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 나오는 어떤 매물화가 아무래도 좀 단기 조정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실적은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아직 주가는 거길 못 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영역인 3만 원대를 바라보면서 한 2만 7천 원대까지는 꾸준히 올라올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목표가 2만 7천 원대, 손절가는 2만 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 2만 7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새로운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